라면 끓여줬을 땐 바빠서였니? 오늘 한우는 시간이 생겨서니? 박말분, 61살, 평생 밀대질로 살아온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엄마, 그땐 우리가 몰랐다고? 내가 언제부터 내 엄마였어?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도윤이와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달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사촌이 불쑥 터뜨린 한마디. 형수님 47억 배상금.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우, 보일러, 영양제, 갑작스러운 친절의 진짜 이유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오직 말분만이 정할 수 있다는 거려. 과연 47억 원은 이 가족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판교 신축 레지던스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향기로운 디퓨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여기서 제 낡은 운동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나다.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급한데요. 미리 말씀 안 해주시면. 지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얇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바람막이와 낡은 모자를 보는 시선이 미묘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넓었어요. 텔레비전이 벽에 붙어 있고 소파도 크고 하얀색이었죠. 그런데 한편에는 이상한 기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촬영 장비요. 요즘 인플루언서 일 하거든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바닥에는 택배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협찬받은 제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쪽 방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도윤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화상회의 중이라고 손짓으로 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 부분은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죠. 통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10분 넘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부엌으로 갔다 왔어요. 어머님, 생선 안 드시죠? 라면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사실 생선도 잘 먹어요. 그런데 굳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식탁에 라면 한 그릇이 놓였어요. 그리고 접시에 만두 2개가 있었습니다. 냉동만두를 데운 것 같았어요. 이거 어제 남은 거예요. 아까우니까 같이 드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은 없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라면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윤아, 회의 언제 끝나? 엄마, 미안해요.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저녁 먹고 또 일해야 해요. 도윤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아들. 어머님, 오늘은 게스트룸에서 주무세요. 침대도 있고 깨끗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왠지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가방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판결문이 만져졌어요. 이걸 꺼내서 보여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태도가 바뀔까요? 그런데 망설여졌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지우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계를 자꾸 봤거든요. 다음에 제대로 모실게요, 어머님.
지우가 말했습니다. 언제가 다음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때가 아니었어요. 게스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침대도 폭신하고 베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판교, 신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반짝였어요.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라였습니다. 엄마, 오빠 집에 계세요? 응, 왔어. 어떠세요? 오빠 잘 지내죠? 잘 지내는 것 같아. 더 말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라면 한 그릇 먹었다고 말하면 이라가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저는 내일 새벽 근무라서 일찍 자야 해요. 그래, 미라야. 잘 자.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47억 원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방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서라도 재워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싼 식당에 모시고 가려고 할까요?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바람막이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내일은 미라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아들과 다를까요? 새벽 2시에 도윤이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공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행복한 걸까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가방 속 판결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게스트룸 천장을 바라보니 흰색 라인이 반듯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모든 게 반듯하더라고요. 제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침대 끝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밀대 잡고 걸레 짜고 바닥 깎으면서 생긴 흔적들이죠. 8년 전 그 조선소 생각이 났습니다. 도장 구역 청소를 맡았었어요. 하루 종일 분진이 날렸죠.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했어요. 환풍기가 고장나면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한 번 더 닦아주세요. 현장 감독이 자꾸 시켰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었죠. 오후 3시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3층 발판 위에서 벽면을 닦고 있었어요. 갑자기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볼트가 빠진 거였어요. 아, 떨어지는 순간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손목부터 바닥에 부딪혔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허리도 삐끗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손목에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에 뭔가 적더라고요.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아줌마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발판 점검은 매일 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점검 같은 건 한 적도 없었거든요. 하청업체 사장은 아예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못했어요. 병원비도 제 돈으로 냈죠.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복잡했어요. 회사에서는 협조도 안 해줬고요. 그때 이후 황복래 언니가 찾아왔었어요. 복래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데 평생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말부나. 이거 너 억울하지 않니? 복래 언니가 물었어요. 뭘 어쩌겠어. 언니, 이미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긴 무슨. 너 같은 사람이 보상받아야지. 복래 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평생 등 굽혀가며 일했는데. 다쳐도 치료비 못 받고 그냥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집단 소송을 한다고 했죠. 저랑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이 20명 정도 됐거든요. 8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해보시겠어요?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그냥 해보자고 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가끔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 출석하라고도 하고 서류에 도장 찍으러 오라고도 했죠. 8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손목을 돌려봤어요.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아팠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밀대 잡기 힘든 것도 그때 다친 후유증이에요. 병원 차트에 남은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골절, 2급, 3개월 치료. 제 아픔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복래 언니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거였죠.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쳐서 고생까지 해야 하나요?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47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는데도요. 아마 자식들 때문일 거예요. 이 돈을 알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고 무서웠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조선소가 나왔어요. 발판이 계속 흔들렸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도윤이가 일찍 출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가려고. 아침 드시고 가세요. 도윤이 말했지만 진심 같지 않았어요. 지우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고요. 괜찮아. 미라 만나러 가야 해서. 미라 언니를? 응. 오랜만에 딸 얼굴도 봐야지.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루 만에 늙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낡은 바람막이를 입었어요. 벼룩시장 모자도 썼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판결문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잊을 수 없었거든요. 도윤아, 엄마 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어제와 똑같은 향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미라 생각을 했어요. 딸은 아들과 다를까요? 요양원에서 할머니들 돌보는 일을 하니까 저 같은 노인한테 더 따뜻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판결문을 만져봤습니다. 오늘은 보여줄까 말까 고민됐어요. 미라 반응을 보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아침에 해야 덜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전철이 미라가 사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라야, 엄마야, 지금 내 집 앞에 있어. 어? 엄마, 갑자기요? 응. 오는 길에 들렀어. 잠시 조용했어요. 미라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집에 있기는 한데 좀 치우고 있어서요. 괜찮아. 그냥 갈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미라가 사는 곳은 판교보다 낡았어요. 그래도 깨끗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엄마, 잠깐만요. 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미라가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어색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려. 미라가 사는 원룸은 판교, 아파트와 달랐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수선했습니다. 미라야, 뭐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미라가 서둘러 쇼핑백 2개를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의자를 하나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미라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바빠? 일 때문에? 아니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냥 나중에 약속이 있어서요. 미라 말투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말을 빨리 했거든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컵이었어요. 판교에서는 유리컵을 줬는데 말이죠.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오빠 집에 계신다더니. 어제 갔다 왔어. 너도 보고 싶어서. 미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부엌을 봤습니다. 싱크대에 접시가 2개 있었어요. 컵도 2개였고요. 미라 혼자 사는데 왜 접시가 2개일까요? 미라야, 누구 왔었어? 어? 아니에요. 친구가 잠깐. 대답이 머뭇거렸어요. 그때 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가 황급히 받았어요. 응, 나야. 지금 엄마가 와서. 응, 알겠어. 1시간 후에 통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뭔 일인데?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라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자꾸 다리를 떨었습니다. 미라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당연히 없죠, 엄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짓말할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판결문이 만져졌어요. 보여줄까 고민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말이지. 엄마, 죄송한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또 봤어요. 그래. 그럼 엄마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미라가 문을 반만 열었어요. 빨리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라야, 언제 밥 한번 먹자. 네. 연락드릴게요.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라가 창문 너머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손짓이 급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잘 차려입었더라고요. 미라 쪽으로 걸어가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미라가 왜 그렇게 급해했을까요? 접시 2개, 전화 통화. 그리고 그 남자.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숨기죠? 버스가 와서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미라가 사는 동네는 평범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맞는 곳이었죠.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도윤이한테서도 오늘 미라한테서도 뭔가 벽을 느꼈거든요.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가난해서 그런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말분 씨죠?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네. 말분입니다. 판결문 받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8년 만에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네. 받았어요. 배상금, 입금 절차 설명드려야 하는데.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47억 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바람막이를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일이면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바람막이를 벗어 걸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밑반찬만 있었어요. 도윤이 집에서는 라면을 먹었고 미라 집에서는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하나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 주식시장,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47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집도 살 수 있고 자식들 도움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이틀 동안 자식들을 만나봤습니다. 둘 다 바빴어요. 둘 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고요.
제가 평범한 엄마일 때의 태도였습니다. 억만장자 엄마가 되면 달라질까요? 시간도 내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진심으로 대해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더 복잡해질까요?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복래 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복래 언니, 나야 말분이. 말분아. 무슨 일이야? 언니, 집단 소송 결과 나왔어. 진짜. 어떻게 됐어? 이겼어. 47억 원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복래 언니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진짜야? 47억? 응, 진짜야. 아이고, 말분아. 정말 잘 됐다. 내가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복래 언니가 기뻐했어요. 저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자식들 이야기를 했어요. 도윤이와 미라의 태도, 그리고 제 마음을 다 말했습니다. 말분아, 그거 알아?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와. 복래 언니가 말했어요.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는 가난한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대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언니? 확인해봐.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래 언니 말이 맞았어요.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판결문을 꺼냈어요. 47억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진짜 시작되는 거였어요. 돈을 받고 자식들한테 말하고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준비됐을까요? 진실을 알 준비가요. 미라가 사는 반지하 방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문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미라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딸 얼굴 보고 싶어서.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완전 얼었네요. 들어와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낮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요양원 근무표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있었죠. 작은 책상 위에는 할머니들 약포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김순자 할머니 혈압약 오후 2시. 가경이 할머니 산책 30분.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 모든 게 내가 챙기는 거야? 네. 담당 어르신들이에요. 기억해야 해서 적어놔요. 미라가 설명했어요. 진짜 성실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찜질팩 가져다 드릴게요. 미라가 전기 찜질팩을 꺼내서 데웠어요. 제 손등에 올려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거 어디 아파서 쓰는 거야? 아니에요. 어르신들 마사지 해드릴 때 쓰는 거예요. 엄마, 손 너무 차가워서요. 미라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서 뭔가 끓이고 있었어요. 뭐 끓여? 북엇국이요. 엄마 오실 것 같아서 미리 해뒀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예감이 들었어요. 미라가 웃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북엇국, 냄새가 고소했어요. 집에서 끓인 것 같은 냄새였죠. 인스턴트 라면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잘 됐네요. 같이 드세요. 미라가 밥을 퍼줬어요. 북엇국도 뜨끈하게 담아줬습니다. 김치도 있었고 시금치 나물도 있었어요.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요양원에서 배운 거예요. 어르신들 음식 만들다 보니까 늘었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미라야, 맛있다. 다행이다. 엄마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했어요. 미라가 요양원에서 돌보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치매 걸린 분, 혼자 사는 분,
자식들이 안 오는 분들 얘기였어요. 힘들지 않아? 가끔 힘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 보람 있어요. 미라 표정이 밝았어요. 일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를 쭉 뻗었는데 양말이 보였습니다. 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미라가 그걸 봤어요.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양말. 어? 아, 이거? 구멍을 손으로 가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왜 말 안 했어요? 미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신을만 해서 그냥. 아니에요. 엄마, 이런 거 참으면 안 돼요. 미라가 벌떡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새 양말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샀는데 엄마 주려고 했어요. 미라야, 괜찮아. 이거 아직 안 괜찮아요. 미라가 울먹였어요. 제 발에서 낡은 양말을 벗겨냈습니다. 새 양말을 신겨줬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안부 물어봤어야 하는데. 뭘 미안해, 미라야. 엄마 혼자 계시는데 저는 바쁘다고만 하고. 미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미라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양말에 구멍 날 때까지 참고 계시면서.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 가요. 필요한 거 사드릴게요. 안 사도 돼. 사야 해요.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이에요. 미라가 고집을 부렸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 판결문이 만져졌어요.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47억 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망설여졌어요. 미라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엄마, 뭐 하세요? 아니야. 그냥 판결문을 다시 가방 안으로 넣었어요. 그럼 나가볼까? 네. 가요. 동네 시장으로 갔습니다. 미라가 제 팔을 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양말을 더 샀어요. 손수건도 샀고 내복도 샀습니다. 반창고도 샀어요. 엄마,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미라가 뭐든 사주려고 했어요. 제가 말리는 것도 안 들었습니다. 미라야,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미라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미라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왜 어제는 그렇게 바빠했을까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는데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대로도 좋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미라가 말했어요. 엄마, 자주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그래, 미라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겠어. 미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판결문은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어요. 오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하지 말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와 지우가 인천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우라고 적힌 포장지가 보였어요. 어머님, 몸보신하세요. 도윤이도 영양제 박스를 가져왔어요. 비싼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도윤이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우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어머님,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반찬이 너무 부실해요. 괜찮아, 지우야. 안 괜찮아요. 제가 좋은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지우가 한우를 꺼내서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라면 끓여줬을 텐데 말이죠. 도윤이는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벌초도 아닌데 왜 갑자기 청소를 할까요? 아들아, 그거 안 해도 돼. 엄마 혼자 사시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억지스러웠어요. 그때 지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일러 교체 상담이요? 네, 맞아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지우야, 보일러가 왜? 어머님, 겨울에 추우시잖아요. 새 보일러로 바꿔드릴게요. 보일러는 작년에 고쳤는데 말이에요. 멀쩡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지나가자 지우가 불렀어요. 얘야, 이거 먹어. 과자 봉지를 주더라고요.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었는데요. 어머님, 요즘은 단백질이 중요해요. 나이 드시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갑자기 영양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친절이 쏟아질수록 마음이 어딘가 빛이 발했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수님, 사촌형, 박만규였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만규야, 어떻게? 형수님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만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도윤이와 지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형수님, 47억 배상금 받으신다면서요? 대박이네요. 거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도윤이와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가 수익 확실한 자리 알아봐 놨어요. 투자하면 몇 배는 불릴 수 있어요. 만규가 계속 말했어요. 47억 원이라는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한우, 보일러, 영양제, 과한 친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아, 그랬구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언제부터 알았어? 어? 언제부터 알았냐고. 도윤이가 말을 못했어요. 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가 말해줬어? 동네 분이. 역시 그랬어요. 소문이 났던 거였죠. 만규가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야, 만규야. 잘했어. 오히려 고마웠어요.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친절은 친절이었지만 방향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47억 원이 없었다면 오늘도 안 왔겠죠. 한우도, 보일러도, 영양제도 없었을 거예요. 마음 한편이 서늘했어요. 방금 전까지 웃던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라면 끓여줬을 땐 바빠서였니? 도윤이가 몸을 움찔했어요. 오늘 한우는 시간이 생겨서니?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엄마, 그땐 우리가 몰라. 도윤이가 말하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몰랐다고? 네. 엄마가 그런 큰 돈을. 내가 언제부터 내 엄마였어? 도윤이가 당황했어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럼 돈이 없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달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규만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게 아니라. 만규야, 넌 조용히 해. 만규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다 만회할게요. 지우가 울먹였어요. 그런데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천천히 풀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니? 도윤이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7억 원.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8년 전 조선소에서 다쳐서 받는 배상금이야. 판결문을 다시 접었어요. 손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이건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삶의 값이야.
도윤이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어요. 엄마, 쓰임은 내가 정해. 말을 끊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머지는 미라와 상의할 거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규가 슬그머니 몸을 빼려고 했어요. 만규야, 어디가? 아, 형수님. 제가 괜히 투자하면 몇 배 불린다며? 네. 요즘 괜찮은 자리가 관심 없어. 만규가 머뭇거렸어요. 그럼 저는 이만. 응. 가. 만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닫혔어요. 도윤이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뭘 잘못했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럼 뭐 때문이었어? 대답을 못했어요.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라면 끓여줬고 한가해서 한우 사왔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우도 말을 못했어요. 판교에서의 라면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만두 2개, 게스트룸에서 혼자 잔 밤, 오늘의 한우, 보일러, 영양제, 갑작스러운 친절, 차이가 너무 컸어요. 47억 원 없으면 난 라면 엄마고, 있으면 한우 엄마니? 도윤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설명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우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비싸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야? 한우값이 얼마냐고. 30만 원 정도요. 30만 원. 숫자를 되뇌었어요. 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야. 지우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앞으로 얘기는 그만해. 부엌에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너희가 47억 원 있는 엄마를 원하는 거니? 없는 엄마를 원하는 거니? 당연히 엄마를 원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그럼 왜 달리대해? 우리가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다고? 네. 엄마 기분을. 내 기분?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기분은 언제부터 중요했어? 대답이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이제 갈 시간 아니야? 네. 바쁘다며. 평소에. 도윤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47억 원 때문에 시간이 생긴 거지.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판결문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지는 내가 정할 거야. 엄마, 미라와 상의해서 결정할 거고. 도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미라 언니와요? 응. 미라와. 저희랑은 상의 안 하세요? 왜 해야 해? 저희도 아들, 며느리인데. 아들, 며느리면 뭐가 달라? 도윤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라면 끓여주는 아들이랑 한우 사오는 아들이랑 다른 아들이야. 선언은 부드러웠지만 돌처럼 단단했어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달라져? 달라질게요. 정말 달라질게요. 어떻게? 앞으로는 자주 와서. 돈 때문에?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심.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47억 원 없어도 자주 올 거야? 네. 그럼요. 거짓말이었어요.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도윤이와 지우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할게요. 응. 다음에 다시 올게요. 돈 때문에 말고? 네, 정말로.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한우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30만 원짜리 냄새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미라에게 전화했어요.
미라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네. 언제요? 지금. 미라가 서둘러 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앉아. 미라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라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엄마, 우셨어요?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어요. 몇 년 전부터 적어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해둔 것들이야.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단체, 산업재해, 유가족 모임, 배다리 아이들 공부방, 독거노인 밑반찬 봉사회.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돈 생기면 도움 주고 싶은 곳들이야. 미라가 공책을 자세히 봤어요. 이걸 언제부터 적으셨어요? 몇 년 전부터. 혹시나 해서. 사실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이런 곳에 기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권은 안 됐고 47억 원이 생겼죠. 미라야, 엄마한테 큰 돈이 생겼어. 네? 무슨 돈이요? 판결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미라가 놀란 눈으로 읽었습니다. 47억 원이요? 진짜예요? 응, 진짜야. 어떻게 이런 일이. 8년 전 조선소 사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단 소송. 긴 재판 과정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끝났어. 미라가 판결문을 다시 봤어요. 엄마, 정말 대박이에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미라 표정에는 탐욕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위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정했어. 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너한테도 관련 있는 얘기야. 미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먼저 갈 거야. 엄마, 기부하신다는 거예요? 응. 일부는. 얼마나요? 10억 원 정도. 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인데 내가 정하는 거지. 그래도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단체에는 5억 원을 줄 거야. 미라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 미라가 울컥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일이야. 그럼 나머지 돈은요? 남은 건 우리 둘 미래를 위해 나눠 갖자. 저한테도 주신다고요? 응. 15억 원. 미라가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너 혼자 쓰라는 게 아니야. 우리 둘이 편하게 살라는 거지. 그래도, 미라야, 엄마 말 들어.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머지 돈은 엄마가 혼자 관리하실 거예요? 응. 그럴 생각이야. 사실 20억 원 정도가 남을 예정이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엄마, 오빠는요? 도윤이? 도윤이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빠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윤이가 정해야 해.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서 창문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한테 기회를 줄 거야. 어떤 기회요? 당장 돈 말고 석 달 동안 엄마를 챙기는 거야. 미라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병원 동행, 시장 보기, 집안 점검. 도윤이가 스스로 정해서 기록해 오라고 할 거야. 아, 그런 뜻이시구나. 돈이 아닌 시간을 내는 사람을 보고 싶어.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에 도윤이 오빠가 잘하면요? 그럼 똑같이 15억 원 줄 거야. 안 하면요? 그럼 내가 다 가져. 미라가 놀랐어요. 엄마,
그럼 오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선택은 도윤이가 하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응.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게요. 예상대로였어요. 도윤아, 만나자. 네. 언제요? 지금 미라랑 같이 있어. 너도 와. 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미라야, 도윤이 온대. 네. 알겠어요. 30분 후에 도윤이가 왔습니다. 지우는 안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앉자.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미라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조건이 있어. 네. 석 달 동안 엄마 챙기기, 병원 동행, 시장 보기, 집안 점검. 도윤이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내가 스스로 정해서 기록해와. 일주일에 최소 3번. 엄마, 저는 회사가 바쁘면 못하는 거지. 도윤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석 달 후에 기록 보고 판단할 거야. 뭘 판단하시는데요? 너한테 돈 줄지 말지. 도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만약에 제가 못하면요? 그럼 미라가 다 가져. 미라가 놀라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저는 그런 거, 내 목도 있어. 미라야. 도윤이가 생각에 잠겼어요.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윤아, 억지로 하는 거면 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어요.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병원 동행이야. 정형외과 검진 받을 거야. 네. 몇 시예요? 오전 10시. 알겠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라가 오빠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도윤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응, 10시 잊지 마. 네,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도윤이가 나간 후 미라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도윤이가 정할 일이야.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면 포기하겠지. 미라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엄마, 그럼 진짜 오빠 몫까지 제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건 좀... 미라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도윤이가 정하는 거지.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47억 원의 쓰임을 정했습니다. 사람에게 향하는 돈이었어요. 내일부터 도윤이가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달, 도윤이는 새벽 병원에 와서 번호표를 뽑아뒀어요. 빵과 우유를 사와서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아들. 그런데 회의가 겹쳐서 택시를 먼저 보낸 날도 있었어요. 변명을 늘어놨지만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달, 지우가 시장에서 제일 두꺼운 내복을 사와 건넸어요. 어머님, 추우시면 안 돼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하지만 억지스러웠어요. 의무처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달, 도윤이는 공채 끝에 서툰 글씨로 적었어요. 라면보다 국 끓이기 어렵지 않다. 그 아래에는 엄마와 함께한 석 달 기록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병원 동행 23회, 시장 보기 18회, 집안 점검 15회. 숫자로만 채운 기록이었어요. 공책을 받아서 모든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말없이 덮었어요. 도윤아, 수고했어. 엄마, 어떠세요? 제가 잘했나요?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력한 건 인정해. 그럼.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지. 도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숫자로만 채운 기록이야. 마음은 없었어. 저는 정말 열심히 했지. 돈 받으려고. 도윤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서랍에서 기부증서를 꺼냈습니다. 산업재해 유가족 모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단체, 배달이 아이들 공부방. 여러 단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미 기부했어. 엄마. 그럼 저는 내 몫은 미라가 가져. 엄마. 제발. 결정은 끝났어. 도윤이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과 변화는 달라. 다시 기회는 줬어. 석 달 동안 도윤이가 문을 나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라에게 전화했어요. 미라야, 결정됐어. 네,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다 가져. 엄마. 그럼 오빠는? 도윤이 선택이야. 미라가 잠시 조용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받아서. 미안할 것 없어. 내가 자격이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돈은 숫자지만 마음은 습관이거든. 며칠 후 미라가 왔어요. 야근 뒤였는데도 저녁을 챙겨 먹자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실래요? 미라가 정해.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미라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했어요. 47억 원이 있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라야, 돈 받고 달라진 게 있어? 없어요, 엄마.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떻게 편해졌어? 엄마, 걱정을 덜 하게 됐어요. 미라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어르신들한테도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런 미라를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배달이 골목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덜 차더라고요. 47억 원으로 바뀐 건 많았어요. 기부도 했고 자식들 마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윤이는 여전히 돈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었고 이라는 여전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래 언니였어요. 말부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언니. 돈 받고 달라진 거 있어? 별로 없어. 그래? 난 많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람은 돈으로 안 바뀌더라. 복래 언니가 웃었어요. 말부나. 그게 답이야. 뭐가?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언니, 고마워. 뭘? 잘 됐다. 말부나.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47억 원의 주인이지만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결론은 단단히 닿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직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도윤이도 언젠가는 진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미라도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고요. 47억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